어머니, 저희 다음 달부터 애들 학원비로 지출이 많아져서 이제 생활비 좀 내주셔야 해요. 78세 정불래 여사가 들은 말.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손주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며느리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님, 이번 기회에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내려면 부담이 좀 되니까. 그 순간 아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만 홀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본 건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가구까지 전부 사라진 집. 식탁 위엔 단 한 장의 쪽지. 나는 떠난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찾지 말아라.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화가 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엔 아들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불래 여사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 가족의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까지 빠짐없이.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명희의 차가운 한마디. 어머니, 저희 다음 달부터 애들 학원비로 지출이 많아져서 이제 생활비 좀 내주셔야 해요. 생활비? 정불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에게 월세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 손주들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냥 살림의 일부처럼 여겨져도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생활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님, 이번 기회에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내려면 부담이 좀 되니까. 말끝을 흐리는 척하지만 의도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가 달라. 그 순간 정불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뭐라고 하겠지. 우리 아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지만 아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만 홀짝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같은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불래는 조용히 자신의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은행 통장들, 땅 문서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정불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사흘 뒤 영수 가족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나? 명희가 먼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영수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건 텅 빈 집, 거실의 소파도 TV도 식탁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방의 옷장, 침대까지 모두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엌의 냉장고도 사라졌습니다. 바닥엔 먼지만 남아 있었고 식탁이 있던 자리 위에 쪽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떠난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찾지 말아라.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게? 어머니가 미친 거야. 집 가구를 다 들고 나가면 어떡해? 영수는 손을 떨며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이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명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요. 이건 절도죄야, 절도죄.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걸려온 중개소의 전화. 네, 영수 씨. 그 집 이미 팔렸습니다. 네! 누구 동의로요? 아드님 명의라서 본인 동의로요. 이미 계약 끝났습니다.
잔금도 어제 입금됐고요. 영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울린 문자 한 통. 농협은행. 잔금 2억 3천만 원 입금 완료. 계좌 정불내. 잔금이 엄마한테 들어갔다고? 명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야. 어머니가 당신 명의로 집 팔고 돈은 자기 계좌로 받은 거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대출 문제로 급하게 어머니께 부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하게 대출 받아야 하는데 편의상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잠깐만 바꿔주세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때 정 여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걸 돌려드리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예전 동네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20년 전 일하시던 식당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정 여사님. 2달 전에 여기 오셨어요. 무슨 일로요? 예전에 제가 정 여사님한테 빌려드린 돈 있잖아요. 그거 못 갚으셔서 대신 받았던 반문서 찾으러 오셨어요. 밭이요? 영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요즘 개발 들어가면서 땅값이 장난 아니라던데요. 정 여사님도 그거 아시고 팔으신 것 같던데.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구청으로 달려가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사실. 20년 전 받았던 자투리밭. 현재 관광단지로 개발되며 가격 폭등. 한 달 전 매각 완료. 거래 금액 40억. 영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40억이나 되는 땅을 갖고 계셨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가 없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아들 집 전체를 몇 번은 살 수 있는 자산가였다는 것을, 하지만 평생 없는 척 필요한 척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왜? 아들이 더 부담될까봐, 며느리가 더 싫어할까봐, 손주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걸 거둬들인 것입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어머니의 새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남해 바닷가. 작은 단층집이었지만 흰 담장에 푸른 창틀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집.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엔 평생 보지 못했던 모습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영수는 울먹였습니다. 왜? 왜 우리 몰래 떠난 거예요? 정불래는 조용히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엔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소박하지만 정갈한 가구들. 정 여사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희가 날 버린 게 먼저였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30년 넘게 참아온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니? 요양원 가세요. 생활비 내세요. 주방 좀 비켜주세요. 영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근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냥 커피만 홀짝이더구나. 엄마, 그게 정 여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파일 안엔 영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밭에서 홀로 재배해 팔던 작물의 수익,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세금 내고 지킨 땅, 아들 교육을 위해 아꼈던 생활비 내역, 며느리가 몰래 뺏은 돈을 모른 척 내어줬던 장부, 손주 학원비 명목 800만 원,
급하다며 빌려간 돈 1,200만 원, 생활비 명목 1,000만 원, 합계 3천만 원, 아들의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줬던 기록, 그 집을 처음 마련했던 계약서 마이너스 명의 정불례. 영수는 손을 떨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이. 엄마, 왜 이걸 지금까지 한 번도? 정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가정부가 아니었다. 손녀 돌보미도 아니었고 밥 짓는 기계도 아니었어. 엄마, 아니다, 영수야. 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정 여사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3천만 원. 이제 안 받겠다. 가져가거라. 영수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영수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어디 있느냐? 그 집은 이제 팔렸고 너희 마음속에서도 난 오래전에 팔렸지. 엄마, 제발. 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산 사람은 나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온 걸 보니 그 집은 너희에게 과분하더구나. 정 여사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서 마음을 거뒀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영수야. 너희가 날 한참 전에 버린 거란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발. 하지만 정불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다. 너희가 날 버린 그날부터 난 내 인생을 되찾았다. 정 여사는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단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야 알았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엔 평생 보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처음으로. 영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난 이제 배웠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걸 내주며 살면 사랑이 아니라 희생만 남는다는 걸. 나는 7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다. 항상 남을 위해서였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를 버린 건 가족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나는 너희에게 주려고 집을 판 게 아니다. 나에게 주려고 판 거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길 차례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우리 가족인데 뭐.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참음이 있습니다. 정불례 여사는 78세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진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